하나 옮기라고 했는데 못 팔게 하고 그냥 옮기기라고 다행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나한테 아까 전화를 했어. 그래갖고는 이건 토요일날 같이 동지들 몇주 모인다고 오라고 그래. 잘했다. 정말로 반갑다. 그리고 허구하는 지금 난 바쁘게 그냥 온다고 와버렸어.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싫은 거 안 잡는 저서부터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어. 어제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라고 해갖고 깜빡하게 생각해보니까 그저 지낼 수가 없어서 아파트에다가 제가 태극기를 달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날 태극기 단 사람 아무도 없고 태극기 달라고 안 놓고 나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늦어갖고 이제 이렇게 가서 정신없게 이게 뭐냐 반복 가다 보니까 깜깜해졌는데 그때까지 우리 집만 국기가 꽂혀갖고 있어.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시대의 흐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정신을 좀 구체적으로 살려나가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우리가 광주학생 독립운동이 뭔 바로 말하자면 나도 여기에서 뭐 여학생 희롱 사건에 의해서 싸움 붙은 것처럼 딱 오늘 신문을 썼더라고. 그런데 실은 꼭 알아야 할 것은 3.1운동 때 이게 3.1운동이니까 1919년이죠. 3.1운동 때 독립만세만 해서 안 되고 우리도 사람 키우자 그래서 만든 것이 1919년 그때 이제 기억나는 행사가 더불어서 바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광주도 독립만세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주셨는데요. 광주에서 우리도 학교 민족학교 만들자 해갖고 취지를 만들어낸 것이 1919년 가을에 광주에 3.1운동 다음에 공지들이 모아서 만들어 50명이 유지가 모았잖아요. 50명이 만들어갖고 우리도 우리 민족 후진이 교육시키는 학교를 만들자. 그것이 바로 광주 고등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사립학교에 관한 설립 공지예요. 그 50명은 유지들이 다 말하자면 옛날 말하면 조상 대를 이어온 민족 정치를 한 꼴통을 가진 집단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옛날 말하면 양반들 가지면서도 이 동양 자주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 50명이 모아서 그 유지가 만들어졌던 것이 광주학생 독립운동 광주 고등고등학교 선임 기성인데 그게 그 사람들이 이제 일부 압력받아갖고 전부 만약 그거 관여한다고 그러면 전부 다 땅 갖고 엄청난 세금 물려버리니까 50명 중에 40장 한 절반 이상이 사실상 빠져버렸죠. 이름만 걸어놓고. 근데 그 중에서 사실상 한 32이 사제를 찾아갖고 뒷바라지 해서 만들어진 것이 고등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것이 1919년 다음에 20년 5월 1일 날 광주에서 고등고등학교 기초작업이 위원회가 설립된 것이죠. 그 5월 1일 날 광주 고등고등학교가 사실상 문을 여는다. 그게 그 후에 이제 딱 9년 돼갖고 10년째 터진 것이 광주 명치절날 터진 것이 광주 학생사건이라고 하는 학생에 의한 독립운동이 되었을까요? 이론적으로 생각해보자면 거기에 관한 내용이 독립선언을 하는 학생운동 방향이란다거나 무엇을 하려고 한다거나 하는 주제들이 정리가 안 돼 있단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학생 독립운동 만세하고 일본한테 돌멩이 하나 던지면 독립운동입니까? 저 독립운동이 되려면 가야 할 국가 방향과 22년과 장래에 관한 포부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원리라는 것들이 정립돼야지.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이제 토요일날 좀 만나자고 하면 그 사람들 만나갖고 이 방향에 관한 것들을 역사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이 얘기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 전에 우리 정 교사님 오셨대. 3.1 독립선언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사실상 국가 목적이란다. 앞으로 장래 꿈으로 정책으로 정립이 되어갖고 제시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독립운동 역사 방향에 관한 학문적 혹은 정신적 방향이 정립이 안 되는 것처럼 독립운동 누가 했냐 그래갖고 그냥 달라고 하자고 만드는 데서 현재 미비한 내용들이 한 가지 많다. 그런데 그래도 광주학생 독립운동이 터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뭐냐. 거기에 이제 그날 명치연날이라고 해서 광주에
옛날 말하자면 명치를 왜 만든 것이냐 그러면 광주 향교에 있는 분해지혜를 뺏어갖고 거기다가 명치 신궁을 만들어서 말합니다. 그 공원에 지금보다 그 건물인데 그때다 그때 명치 신궁이야. 그 명치 신궁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학생들 광주에 있는 학생들 전부 다 강제로 참여시킬 때 그때 광주 고보에 계셨던 운인송 선생이라고 하는 애국자가 운인송 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입니다. 하신 말씀이 그날이 음력으로는 10월 3일 개천절이다. 개천절 날 우리 국조가 개국하신 날 우리나라 침략자 일본 왕한테 가서 참배로 가는 이런 역사적인 무슨 일을 썼냐. 세상에 나라를 건국하신 양반 그날 뺏어갖고 그날 불지모로 오는 사람 기어로 가면 썼냐. 조선 정신지 있는 고부 학생들 가면 안 된다 그래갖고 그 양반이 못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 양반이 결국 이제 광주고를 쫓겨나죠. 그리고 나서 그 학생들이 전체 학생들이 고고생들이 참여 안 하는데 단지 압력에 의해서 광주 고보 반장 부반장만 담임 따라서 강제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같은 수가 그때만 하자로 5학년까지에다가 한반 2반 2니까 합쳐놓고 보면 한 100여 명 못 돼가 막 한 수가 따라갔죠. 가갖고 결국은 거기 들어가서 있으니까 이제 갈등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일본 국가 기미가 요가를 하는데 기미가 요가를 하면 확실히 니미가 무엇이냐 그러고 욕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옆에 일본 학생들한테 치고 두드려 맞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전에 중국을 향해서 배에 절을 해라고 절 하기 싫게 절 발을 시키더라. 절을 했으면 됐지.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기분이 상한 데다가 기미가 욕을 하니 니미가 무엇이다 그래서 욕을 했다고. 그래서 저 두드려 맞아갖고 고고생들 쫓겨나 버려요. 그 고고생들이 쫓겨나 어디로 가냐 하면 갈 데 없으니까 그 새로 만들어진 역전이 계림동 그 역전 그쪽으로 가가 휘 돌아다니고 있을 때 그때 장제성이라고 하는 성주배가 지나가시다 동경역 갔다 내려가고 이렇다가 멀고 있어. 돌아다니면서 그래갖고 꺾고 와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 지금 뜯어버리고 없는 솔직히 말하면 역사적으로 광주 유명한 사건이 이루어져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던 그 강당을 지금 뜯어버려. 그거 뜯어버냐 그 일곱 팔아갖고 저쪽으로 염수동 옮기라고 한 작업을 할 때 그때 가장 앞장섰던 행정적으로는 시장하고 강원태하고 박광태지만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그 교육감 오셨던 안고치가 그때 했단 말입니다. 그냥 많이 그 도움적으로 해갖고 보내보고 그럼 여기서 적당 그 뒷공문에 팔아보면 엄청난 광주시 수입이 되죠. 그런 거 갖고 이제 커피숍을 먹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약간 쓰담이고 그분들이 이제 지금 없애버렸지만 그 강당으로 꽂고 들어가서 장제성 선배가 아까 말하자면 우리 송웅 선생 정신 갖고 정신 차리자.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정보를 들어보니까 오늘 저녁에 식민정책이 성공했다 이제. 그래서 늙고 6만 석이 달성됐다고 그래갖고 전국에서 지금 광주에 농업지역에서 조선 식민정책 성공했다고 잔치로 지금 전국 기자들이 모아있을 때 멀쩡히 술잔치 한단다. 다 합판했다. 그 얘기를 장제성 선배가 학생들한테 꽂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학생들이 좋습니다. 그래갖고 단자하고 각 시내에 있는 각 학교에다가 전부 다 통보를 해요. 그 통보에 의해서 전남역을 비롯해서 광주 사범을 비롯해서 농업학교, 공업학교, 성진 공업학교까지 그 외에 나머지 기독교 학교까지 쫙 통보를 해갖고 어떻게 하냐. 5시 반에 와갖고 6시에 술잔치 한다니까 그때 밖에 만세 부르고 한마디 해보자. 그래서 밖에서 만세 부르고 한마디 터뜨려갖고 딱 나 그때 딱 5시 반 돼서 만세 술잔치 하려고 이게 기자들 뭐하는 거야? 뭐 한국을 향해서 저거 뭐 만세 하려고 호호했는데 밖에서 만세 하고 떠들어버리니까 경찰 총동은 말 타고 와서 두드려 패고 잡아가고 그래갖고 그때 이제 공문 시작된 것이 그것이 광주 학생 독립군 사건이에요. 그럼 그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아까 말한 광주 고보를 참석하려고 했던 50명 유지들하고 연결된 개념들이 우리 맥이죠. 그리고 우리 송홍 선생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거의 보통 그 영감탱이가 그 선생이 그때 그 쫓겨났다고 그냥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흐름으로 이루어졌던 것인데 거기다가 지금 뭐냐면 그 나주에서 여기 올라갈 때 그 여학생 일본 놈이
널려먹으니까 그거 남학생하고 쌈 나왔고 나는 역전에 쌈 나온 것이 경기점이다. 그 권한만 부각시키고 시작했단 말이야. 그것이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갈 때 사건 중심으로 키우면서 전체적인 사상에 관한 흐름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솔직히 말하자면 광주 고발 출신들이 모자랐어. 그런 점은 지금이라도 해야 할 일이 아니겠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후로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해갖고 어제도 주로는 나주에서부터 지는데가 나왔다는 얘기가 오늘 아침 신문에 또 나왔어.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한 건씩 히트 치는 것은 내 기억이지만 대세를 만들어가는 문제에서는 중론을 만들어가는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제 캄캄해갖고 다시 집에 들어갔을 때 국기를 안 걷어서 다시 국기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광주학생 독립운동을 특히 학생이 주장했던 독립운동에 관한 문제 오늘 다 잊어버리고 국기 하나 꽂은 사람이 없는 국가가 되어 있으니 이유를 듣고 있냐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는 오늘 두 형님들 계신 데서 한번 얘기하겠다 마음 먹고 와서 강의하기 시작하기 전에 내가 말씀드리겠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역사적인 과제가 아니 정립이 안 되는 것이 바로 뭐냐 3.1운동을 기미 독립운동이라고 만 자꾸 따지고 앉아서 기미를 다시 말하면 몸기자 아닙니까 나는 독립 안 한단 말입니까 기미 독립은 뭐요 나 독립 안 한단 말이지 한번 지켜보면 그럼 당시에 한번 배웠던 사람들이 기미 독립 그러면 나는 독립 안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기미는 독립이라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미치겠다 그 일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미는 독립을 주장했다고 설명하고 일본 놈들한테는 그러지만 속으로는 너희들 받아들일 준비라고 자 하는 얘기를 축파를 던지고 있는 양면적 요소가 밑에까지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김열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는 전부 다 바로 말하자면 우리 독립국가에 관한 문제를 내세운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부족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3.1 독립선언문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학생 독립운동과 연결되는 작업으로 이념적 정립하지 않는다고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그럼 지금까지 어디 신문도 잘 안 납니다. 독립선언서 제목이 뭡니까? 이 교수님 독립선언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조선 독립선언서입니다. 왜 과감하게 조선 독립선언서라는 말을 못 쓰냐 그 말입니다. 기미 독립만 쓰고 나왔지. 어떤 자야 아조선 독립국가 조선의 자유민을 선언하라고 했는데 조선 독립이라는 말 안 해. 친구는 안 써. 이게 뭐냐 양단 교수가 이런 비겁한 인간들이 주도해 주는 거다. 그런 점에서 다시 우리는 이 학생 독립운동과 더불어서 우리라고 하는 우리 주체성의 이념적 혹은 역사적인 정당성의 기초가 명분이 무엇이냐 적어도 북쪽 당군이 건거셨던 조선 독립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회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번에 이번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후보한테 앞장서고 있는 민주당 대표고 있는 민주당 대표자인 송영길이가 저기 김대중 센터에서 강론을 할 때 우리는 했다 우리 민족을 했다길래 내가 듣다 못해서 송생 다시 만나. 그래서 얘기하는 우리는 누구야? 왜 당장 우리 명칭을 얘기하고 우리는 소리 하고 있나? 우리 소리 마음은 있겠냐? 일본 놈도 우리고 미국 놈도 언제 우리냐? 우리 짓냐?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적어도 분명히 조선 독립 혹은 조선 민족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하지 않는 자네 주의자의 잘못만 내가 깼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란다고. 이번에 다음 모임 때 조선 독립이란 조선이라는 말을 빼고 우리는 하고 앉았으면 자는 나 공기력 주의자로 알아서 명심을 한다. 말을 명심하고 네가 했다. 그리고 막 말았어요. 그런 점 생각해서 실제로 우리가 새로 가야 할 문제는 어떤 동질성에 관한 확실한다거나 사명감 같은 것을 갖지 않으면 우리 또 흔들려 버립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잔소리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자, 모든 문제는 특히 이제 아침에 이런 일 생각하다 보니까 어제부터서는 그래서 다시 내 방에다가 큰 부처님 설치 못해. 작은 부처님 설치해놓고 그저께부터선 반드시 부처님 앞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정화서 올리고 그냥 먹고 추러먹고 고기 먹고 오늘 또 이제 그럴 것 같으니 집사람 한 이유가 뭐냐면 여보 이 수돗물은 요새 지금 물 받아놓은 물이니까 안 돼.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창사한테 그 병이라 넣는 놈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같이 먹는 물 받아갖고 하고 거기다 추가하면 되는 것이요.
그걸 갖고 오면서 그래도 나이 먹어가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하면 시작한 것만 해도 저래서 생각해봐요. 나 이 나이에 멍청이 같아도 나이 먹어가면서 그래도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이뻐라고 싶고 싶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우리 사랑하는 동지한테 내가 잘하는 사람은 애기들 몇 손에 그래서 그 마음으로 가능하면은 아침에 오기 전에 그 마음 올리고 정성 세우고 하고 모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대체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 말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강의를 해야 할 시간에 저는 급작시 아파갖고 병원에 갔다가 진료를 했는데 이거 병원을 빨리 봐줘야 할 텐데 안 봐주고 그렇게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도 다 거치고 그날 저녁에 잘못하면 내가 큰 중병이 난다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람 발 아프다고 발바닥 긁어주고 마사지 집사가 앉아서 그것 좀 했어. 땅바닥에 앉아서. 야, 너 이 땅바닥에 앉아서 좀 하다 보면 옆구리 와 봅니다. 그래갖고는 치료 그날 못 일어날 것 봤어요. 그랬는데 어째서 날짜가 이 시간이 빠져있다냐. 그럼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고 숫자로도 안 적어졌는데 한참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아침에 마사지하고 집사람 마사지 해주고 그 치료해주다고 한 것이 원인이 돼갖고 여기 이쪽 홍파하고 척추 아파갖고 병원에 가갖고 이렇게 못 나왔다는 쪽에서 말씀드리면서 그 대신에 이와 같은 것들이 무엇이냐. 나이가 들어가면 새로 공부하는 얘기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너무 잔소리가 심해서 죄송합니다만 원래 말하자면 중용이라는 것이 잔소리 해가면서 공부해 나가는 것이 중용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4페이지 해야지? 24죠. 네, 24페이지부터 이렇게 나갔는데 24페이지로 들어가기 전에 큰 흐름은 잠깐 앞에 제1장에서는 공자님께서 뭔 말씀하셨냐 하면 중용에 관한 문제가 된 전체를 하늘과 땅과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서 천명에서부터 시작했고 천명지성, 설성지도, 수도지교, 성도교로 세 가지를 요약해갖고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 제1페이지 1장에 들어가는 천명지상입니다. 그 천명 속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과 사람과 연결시켜서 본성과 도리와 실천에 관한 문제를 연결시켜서 성과 도와 교를 연결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윗페이지 바로 보자면 설명되어 있는 거 보자면 그러므로 중용은 바로 병성천명 하늘과 하늘이 명을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하늘과 사람과 사이에 있는 우리 인간이 머물게 하고 있는 공간인 땅과 연결해서 천지인을 연결시킨 하나의 공동체로 보는 출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용 한말로 말해서 제2장 2편에는 이 페이지 제목에 보자면 하늘과 사람은 한 연결되어 있는 공동 연계 관계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과 사람은 하나다 그 말이다. 이름을 우리가 중용이 가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냐? 천인합인 하늘과 사람은 한 덩어리다. 한 뜻을 가지고 봐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여기서 천자문 강의를 할 때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그저 단어를 가르칠 것이 아니라 뜻을 다시 한번 음미해 가면서 봐야 할 것이구나. 어린애 막 들어가면서 하늘천 따지 배운 것 같아도 하늘천 따진 사람이 늙어 죽을 때 생각해야 하는 경우 인간은 궁극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제 의무사님 정학교님께서 쓰신 말씀이 모든 존재는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여호와가 우주를 창조했다. 우주 창조했다. 여호와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밑에는 수없이 많은 여호와를 구성하고 있는 알갱이들이 들어있다. 여호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알갱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 요즘 말하면 바이러스도 들어있고 코로나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단 말이야. 그 여호와를 구성하고 있는 알갱이 빼물고 여호와 하나만 갖고 이 얘기하고 앉아갖고 여호와한테 달붙으면 복받는다. 영치가 오른다. 그따고 생각한 것 자체가 완전히 바보 찍은 거죠. 생각해보면 중중무진 법계 연기로
모든 것이 한 덩어리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한 것이 중국 뜻이다. 그걸 뭐라고 설명할 거냐? 기본적으로 하늘과 땅과 사람을 한 덩어리로 보자 하는 것을 갖고 설명을 주고자 한 것이 중국 뜻에서 나오고 천자문도 나오고 도덕 모든 데서 나온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는 천자문 시작할 때 그 얘기를 먼저 했단 말입니다. 하늘, 땅, 하늘과 땅을 연결시킬 사람, 이것이 천지인 합쳐놓은 것을 말하면 큰 차원의 산이다. 이 뜻을 요 천자 하나 불러보면 크게 보자면 요것이 무엇이냐? 그건 중용의 뜻이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한 무엇에 있어? 하늘과 땅은 무엇을 가만히 있어? 혼자 있으면 안 돼. 연결시키는 존재가 있어요. 다시 말해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냐? 존재하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인연이라고 연기라고 본다면. 그래서 말씀드리면 연기로서 이 가치를 가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주체가 필요하다. 그걸 뭐냐면 원력이라고 한다. 그래 뭘 설명하셨던 것 같고 처음에 천자문 시작할 때 말하자면 하늘 전 따지 사람이 여기다가 말하면 원력이다. 이 뜻은 설명을 한번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럼 우리는 적어도 중국, 우리는 우리 동양에 있어서 인도주의, 일본주의 입장으로 가려면 모든 것은 요소를 가지고 전체를 연결시켜가지고 한 덩어리를 만드는 사고를 통합시키는 사고를 가져야 한다. 그것을 말하면 뭐라고 설명하냐? 그 출발을 요약해서 말하자면 요것보다 우주라고 한다. 우주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우주라고 한다는 뜻이 무엇이냐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술을 해서 미안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조산 우는 뭐예요? 기국자는 이 우주에 있는 공간이에요. 김선생님, 집주자는 뭐예요?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고 언제 끝들이 모르게 연결되는 시간적 연결이죠. 그 무한한 공간은 우고 무한한 시간은 주요. 그러니까 우주는 뭐로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수많은 알갱이가 들어있고 그러면 토하고 뭉쳐놓은 것이 크게 보자면 하느님이고 작게 보자면 저 알갱이고, 그럼 그 속에 요새 말에 코로나 아메바 바이러스가 그것들이 바이러스가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주가 있었죠? 근데 그걸 근래에 들어서 또 새삼스럽게 느끼고 또 새삼스럽게 느낀다. 잔소리 한다고 꾸지라고 할 수 없지만 요건 내 경험에서 나온 것이고 절실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형님 저 집사람이 근래 좀 좋아진 것이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면 발바닥 맛까지를 잘해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 집사람 하는 얘기가 아유 더 되게 해란 말이야. 더 되게 해란 말이오. 근데 다른 데 생각 없다고 하셔. 발바닥 마사지가 어디로 영향이 오냐? 머리 때리는 거 영향 오지. 발바닥 마사지가 어디로 오냐? 심장으로 다 보인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발바닥 마사지를 통해서 힘이 없었다가 마사지 하고 나면 집사람 일어나서 꺾ing꺾ing하고 그 사람한테 그 부사가 못 띄엄띄엄 한 사람한테 내가 바보들 보이자니 그때 느낀 것이 뭐냐? 말초신경이라고 하는 가장 몸뚱아리 끝에 있는 작은 존재들이 중앙에 있는 심장하고 연결되므로 뇌하고 연결되므로 해서 큰 생명이 유지된다. 그것을 그전은 몰랐는데 아침마다 집사람 마사지 해주고 주물러 주다 보니까 아 내가 집사람을 주물러 해서 집사람이 말초신경 발바닥에서 붙어서 온몸에 힘이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집사람 주물러 주다 보니까 내가 게을러졌다 운동이 돼갖고 내 건강을 유지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평화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일체가 다 연기, 무기, 연기가 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웜에 내가 집사람 주물러 줘갖고 뭐 이 건강해졌다고 생각할 줄 알았더니 생각해보니까 그 덕에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힘이 되고 또 쉽게 말하면 집사람 마사지 해주라는 게 난 정신 차려갖고 그래서 하나의 계기가 우리가 보는 눈에 따라서 전부 연결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더기 나 때문에 아침 일찍 와갖고 자동차 정거장을 몇 개 거쳐갖고 우리 집에 아파트 복잡한 쬐간 아파트 올라가갖고 이제 차 채워갖고 다 데리고 오는데 오늘은 이제 그
지나서 요리 올라오고 길거리다 그 골목에다가 공사한다고 내 골목 들게 옆집 끝에다 거기다 공사한다고 편말 세워놓고 돌아서 뒤를 막고 있어요. 뒤로 빠꾸에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뒤로 빠꾸하고 매 끝으라고 또 갔더니 또 그 공도 또 막혀 있어. 또 돌아왔어.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째 일이 공사가 많습니다. 그 맥힌 적이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이래. 맥힌 적이 많은 것은 뚫고 나가 뭐요? 업적이 많지. 그래서 항상 하나를 보지 말고 그런 거 관련된 다른 면도 항상 동시에 보는 눈을 가져라. 그래갖고 이제 언제 문자를 하나 죄송합니다. 이제 이 문자를 하나 이제 조카한테 써봤습니다. 그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만 뚫린 것이 아니라 다 뚫린데 하나씩 다 뚫어야 할 거 아니냐. 그 이제 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어떤 선비가 무남동녀 딸을 하나 두셨는데 아주 이쁘고 똑똑하고 자기가 정성을 들여갖고 무남동녀니까 공부를 갖춰갖고 어디다 내놔도 부족할 것이 없는 똑똑한 딸인데 나이가 들어간 뒤 이제 신랑감이 안 나타나 이제 그렇게 좋은 놈만 아버지는 욕심나서 좋은 놈만 고르다 보니까 저자가 이제 나이가 19살 돼갖고 20살 되고 이제 노처럼 시도 못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딸이 얼마나 걱정스러웠던가 하는 아버지한테 한 얘기가 아버지 내 딸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냐 마음에 편하게 가시죠. 그러고 도시락밥을 잘 싸갖고 그 아버지 구경하고 편하게 돌아다니다 오시죠. 좋은 데만 다니시다 오시죠. 그 뭐냐 그러고 이제 벤트를 갖고 나오랑 함께 반드시 가셔서 산도 좋고 물도 좋고 정자도 좋은데 골라갖고 거기서 잡수죠. 그 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응 알았다. 그렇게 하고 딸하고 약속한 대로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데 가서 먹으려고 다 돌아다니고 보면 산이 좋고 물이 좋으면 정자가 나쁘고 산이 좋고 정자가 좋으면 물이 나쁘고 산은 물자 같은데 정자가 물 좋다 그러면 산이 물자 같고 그 딸하고 약속을 했는데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데 골라야 밥을 먹기로 했는데 물자 같은 데서 밥을 안 먹고 이렇게 배가 고프고 해는 뒤엉덩 넘어가고 영감태기가 배 큰일 났다. 한참 생각해보니까 그 딸내미가 그저 빼급시 한 말이 아니라 나 여울남은 가정 좋고 인물 좋고 뭐 좋고 하겠지만 그것도 좋지만 세 가지가 다 좋은 사람이 없으면 그 중에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좋은 것이 있으면 골라갖고 특히 그 중에서 인물 하나 좋으면 그럼 골라갖고 나 여기죠 하는 뜻이 그 딸내미 소개가 있었구나 하면서 그때가 알고 난 그냥 많이 밥을 뱃돌을 그때 까다 주고는 역시 나보다 내 딸내미가 생각이 깊구나. 그러고 와서 밥 잡수고 나서 가난한 집 또 뭐 별로 보잘것 없어도 인물 좋으면 그는 골라갖고 여와갖고 그렇게 사위를 잘 키웠다는 얘기를 옛날에 선생님한테 듣던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내 조카한테 했어. 어려운 일 다 한꺼번에 좋은데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가 없다고 못 여울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라도 골라 쓸만하면 골라야 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산도 좋고 물도 좋지만 정자가 좋은 것이 제일 좋은 게 다 사람 좋는 제일 좋은 권리죠. 그 뜻이 딸내미한테 속이 있었구나. 그래갖고 그 뜻으로 사람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말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좀 길어졌습니다만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를 겪다 보니까 산도 물도 정자도 다 고려할 요소가 되는데 다 좋은 놈 골라보려고 하다 보니까 모질 놈 모질지라도 좋은 놈에 관한 의미가 깨달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긴 맥히면 돌아가는 것임을 이제 다 적용을 하게 됐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만 따라서 여기에 있는 수없이 많은 중용에서 나오는 요인들은 각자 요소는 요소대로 그러나 그 중에서 중요한 의미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제일 적절하게 쓴 것이다. 그것을 공자님 말씀하신 대로 시중 상황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것이다 하는 구체적 응용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초음론은 그래서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것과 같이 사람과 천과 인과 지화가 화합해 가는 대조화의 이상세계를 전제해놓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됐냐? 안 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세상에 안 될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문제를 세 가지 요소와 그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할 것이냐 문제를 연결시키는 것이
15페이지 이하에 나오는 제2장에 있는 시중이다 말입니다. 시중이라고 하는 것은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고 세 가지가 다 좋은 방을 취하지만 안 될 때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방향을 골라서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야 한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고 세 가지가 다 맞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면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것을 세 가지가 좋은 것을 합쳐서 말하자면 시중 다 알맞다 전체가 다 좋아진다는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제 전체가 좋아지는 경계에 이르는 사람을 이런 경계를 뭐라면 분자라고 할 수가 있고 중용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그것이 안 맞다. 그러면 안 맞는 건 무엇이냐? 산물족 말고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사람이 못 되어버린다. 그 사람이 못 되어버리는 건 뭐라고 설명하냐면 분자가 아니라 소인이고 소인이 현직은 뭐냐면 중용이 되어진 것을 사사건건 쫓아내는 다 때려붙는 놈이라는 겁니다. 그 중용을 때려붙는 놈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설명하고자 한 것이 실은 중용을 내세우시면서도 중용을 파괴하는 놈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걸 설명한 것이 제2장에 해당되어지는 중용과 중용을 깨는 놈 반중용과의 관계를 비교하신 것이다 말입니다. 그 지난번에 이제 중용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분자니까 말할 수 없지만 반중용 내용을 17페이지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반중용이라고 하는 놈이 하나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반중용도 보통 반중용이 아니라 쫓아낸 맨 못된 짓거리만 아주 극적으로 하고 있는 반중용이다. 중용 중에 제일 반중용 중에 제일 못된 짓거리만 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 거기 말하자면 예, 앞에 이 성문에서 나온다면 거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소인은 이 무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1장에 나오는 이 속에 있어서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못된 놈이 제일 못된 짓을 하고 된 것을 뭐라고 설명하냐 그 대목을 17페이지에서는 반중용이라고 한 것과 그 다음에 반중용 중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20페이지 쪽에서 보자면 중용, 반중용 중에 제일 악질적인 놈을 여기서 사무지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못된 짓거리는 예를 두 가지는 그동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설명했던 것은 두 가지 이제 제일 못된 무기탄 다시 말하면 반중용을 하나는 지가 왕비를 쫓아내고 지가 왕비가 되어가지고 왕이 되려고 지 자식을 죽여갖고 살인죄를 왕비한테 쫓아들어 주는 내용이 되는 천추무후에 관한 무측천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기탄의 제 첫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에 있어서는 지금 오늘 해나가려고 설명한 것이 그다음에 22페이지, 23페이지로 보자면 임금한테 이쁨 받기 위해서 사람 잡아먹은 얘기를 해갖고 사람 고기 얘기를 해갖고 나는 이제 말하자면 제 환복이 한 얘기가 사람 고기가 맛있다는데 난 안 먹어봤네 그렇게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있다가 그 말을 가슴에 새겨갖고 있다가 어떻게 임금한테 이 이쁨을 받으려면 어떻게 사람 고기를 지가 요리하고 먹여봐야겠다 사람 고기 어떻게 구울 것이요 그러니까 맨마닥에 보이듯이 23페이지 보자면 지금 어린 이제 막난 지금 어린 새끼를 잡아다가 죽여갖고 거기서 지금 새끼 고기를 쪄갖고 임금한테 바친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글로 인해서 그 사람 고기를 먹어보고 다시 말하면 이 요리사 사람 요리사 새끼 이 얘가 요리사가 정성 다해서 지금 새끼를 죽여갖고 그 고기를 정성 다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 놈을 먹고 나서 완전히 제 환공이 거기 반해갖고 어느 정도까지 그 요리사를 올리려고 하냐 그러면 가장 이 춘추전국 시대에 제일 중요한 그 세상 그 사람 뒤를 이어서 세상에 요리사를 충성을 일으킨 놈이니까 뒤를 이어갖고 그놈을 세상 재상 후복감으로까지 키우려고 해준다. 그래 그것은 이제 자기가 사랑했던 존경했던 그 재상한테 이런 다음에 자네 죽으면
잘 주인이가 그놈한테 주면 어쩌겠는가. 그러니까 세상에 하는 얘기가 사람을 인간성을 버린 놈까지 이놈을 세상을 만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이제 재산까지 안 만들었어도 국무위원회까지 이제 대신까지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아니랄까 그 재산 죽고 나서 얼마 있다가 반역자 놈 치킨을 딱 짜갖고 제 환공을 완전히 갖다 놓고 굶어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굶어 죽일 때 과정들 심지어 상태들 아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말하면 반중용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들을 설명해 가려면 그 중용과 관련된 인적 철학에 관한 모든 문제가 아주 짧은 얘기만 다 도구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목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생각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출세하려고 왕비 쫓아내려고 지새끼 죽여갖고 그것을 왕비한테 둘을 지어버린 살인죄의 위험을 둘을 지어는 보상하는 결과 심지어는 이쁨 받으려고 지새끼 죽여갖고 그거 갖고 임금한테 맡겨갖고 그로 인해서 재산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것과 이런 짓거리를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못된 짓거리 중에 극치 못된 짓거리가 나옵니다. 못된 짓거리를 하는데 그것이 그대로 놔두면 어쩔 것이냐 그것이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2000년 전에 있어서 극치 못된 짓거리 극치를 설명한 것만 설명하고 저거 이제 불교 공부하고 선서 있고 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못된 짓거리 하는 얘기들을 교육이라는 의미로 해서 중용 강의 시간에 내가 설명해야 하냐 해서 굉장히 갈등을 느꼈는데 같이 읽어보니까 그런 놈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런 그놈들이 선택에서 망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설명하다가 지금 강조가 된 거는 옛날 미국이 만들어놓은 소폭탄이 미사일에 들어있던 놈이 잘못 다 빠졌단 말이에요. 태평양에. 그럼 건질 것이냐 문제가 됐을 때 전남대학의 오국주 교수님이라고 하는 이제 자기가 교수시고 또 과학철학자고 하신 분이 그동안 인격자고 하신데 그분들 모셔놓고 이제 전남대학 법대 전남대학에 있는 불교 교수들이 모아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 뭐냐 옛날에 그 못된 짓거리 한 놈에 비해서 지금 현재 인류 전쟁업자들이 만들어내는 무기는 현재에 있는 수소폭탄이 난다가 독가스만 하더라도 그때 이제 지금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온 인류를 지금 50번 멸망시킬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네. 지금 말 안 들으면 인류 다 현재 있는 인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이 지구상에 태어난 인류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마저도 지 말 안 들으면 없애려고 생각하고 있네. 근데 과거의 그 악도본 것에 비해서 현재의 인류들의 타락성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대비하려고 하는 집합적인 전체적인 생각이 안 나오면 인류는 누구에 의해서 망하냐? 이기주의에 의해서 인류 공동체를 망한 것이네. 이기주의에 인류 공동체가 망한 것인데 놔둘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오국주선이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제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어떻게 보자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잔인한 인류 공동체 위협이 이기주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셨던 것이 지금도 지금 그분 돌아가신 지 한 20년이 됐습니다만 가슴속에 찡을 느껴집니다. 이런 생각해보자면 이 뜻에서 보자면 안중용 내지 뭐라고 해서 이제 아주 못된 짓거리를 무기탄 기탄 없이 못된 짓거리를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하는 태제 이 문제를 이런 말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얘기도 같이도 마라 이렇게 피해버린 것만으로 될 일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잔인한 얘기 즉 자식 죽여갖고 왕비된 얘기 즉 자식 죽여갖고 임금한테 이부받은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이 중용 뜻은 절대로 그런 말을 귀에서 듣지도 말아요. 사람 안 되는 상대되지 말아요. 그런 식의 얘기하고는 달리 인류 공동체를 위해서 우주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하는 얘기를 강조하고자 하는 데가 근본 철저한 뜻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단 말입니다. 그 처음엔 내가 이런 얘기를 꼭 화담사에서 얘기해야 하냐 하다가 있고 또 있다가 보니까 일로 인해서 화담사만 망한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인류가 망한 것이 아니라 인류만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태어날 수 있는 지구 운명이 다 망가져온다. 이런 뜻을 생각해 볼 때 나쁜 놈은 쉽게 말하면 사탄은 그냥 용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없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다시 철저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인류 공동체의 터전을 보존한다고 하는 문제는 나쁜 놈 상대하지 않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이 인류 공동체에 있어서 못된 싹은 공동체를 죽일 수 있는 싹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과 우주를 살아갈 수 있는 싹은 우리들이 정성을 다해서 제거해야 이기로구나 하는 얘기를 설명하고자 하는 데가 무기탄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다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입에 올리기 쉽지만은 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이없이 들이치고 더 나아가서는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나의 문제, 우리 식구 문제만이 아니라 화감사업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한민족 문제만이 아니라 인류 공동체 문제만이 아니라 이 우주 문제가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해가면서 우리가 큰 사명감을 가지고 봐야겠다. 이 뜻이 중용이 설명하고자 하는 근본 뜻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장소를 좀 수고하게 했습니다. 그런 뜻을 보자면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제 다시 오늘 들어가야 할 방향으로 들어가서 시작을 합니다. 24페이지 시간이 한 10분 남았는데 그 안에 좀 시작하고 나서 들어가야겠습니다. 24페이지 보자면 제 반중용자적 신중에는 시, 월유, 탄적이고 지요, 이 능구, 시견, 자기적 목적하고 증마, 처자, 해자도 도가이, 포기, 불언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자기 목적 문제는 심지어는 자기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실전 자기 소화, 자기 개인 문제로까지 생각합니다. 읽어보자면 그래서 제 반중용자, 중용의 뜻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있는 사람 속에는 그 심중,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의 심중에는 무엇이 있냐? 그러면 시멀류 기탄적, 기탄이란 말은 못된 짓을 해서 안 되겠다는 것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기탄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멀류 기탄적, 이런 일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없다 그 말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람 죽인 짓을 해서는 안 돼. 그런 생각도 없고 필요에 따라서 뭐든지 해본다. 기탄이란 말은 꺼린다, 조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멀류 기탄, 무엇이든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 그 말입니다. 멀리는 없단 말이에요. 기탄이란 말은 조심하고 살필 기자고 탄자는 조심하고 탄자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 사람한테 있는 것은 지요, 능구, 실현, 자기적 목적. 그 사람한테는 다만 꼭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실현, 자기적 목적. 내가 하고자 하는 바, 내 목적을 위해서는 무엇인지 어렵단 말입니다. 다만 있는 것은 내한테는 꼭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실현해야겠다. 내 목적을 달성해야겠다. 그래서 누구 말 맞다나 집권하기 위해서는 대마원 놈 시키는 10만 명은 죽여버려도 된다. 그런 생각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증마, 처자, 심지어 증마는 어떤 무슨 가령 무슨 처자, 부모와 처, 마누라와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또 해자, 자기가 낳은 새끼라고 할지라도 도가이, 포기, 불안,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두 다 포기하고 원치 않는다 말이야. 포기하기를 원치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포기해보더라도 내 자식을 잃어버리더라도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는 생각한다. 나머지입니다. 이 대목을 설명하다 보니까 뭔 생각이 들었냐 하면 거기다 좀 평보해야겠다. 그래서 저번에 만석 이기붕 씨가 4.19 때 부정선거다 실패해갖고 그 다음에 이 박사도 미국에서 못 나오게 되고 그때 방관이하는 이 박사가 늙어갖고 죽으면 지게 남편이 부통령 됐다가 대통령으로 계속했으면 쓰겠다 해갖고 운동을 했던 것인데 그 다 허물어져 버렸을 때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때 중요한 이기붕의 아들 누구요? 김정 아시오? 이강석이가 아버지 우리는 역사적인 죄인이니까 우리 집안 수습을 하면 우리 집안 자살합시다. 그래서 내 알기로는 다 그러자 어쩔 수 할 수 없잖아. 이제 집산 자살을 이강석이 파란 권총으로 자살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양반은 아니야 그래도 이강석이가 이기붕의 아들인데 자기 아버지를 죽였을까? 한 양반이 그쪽에 누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처럼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문제에 관해서 과감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자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바로 똑같은 내용에 거기다 또 하나 써놨던 것이 뭐냐면 그 전에 그 화랑관창 얘기 보면 화랑관창이 계백장군의 500 그 결단에 싸우기 위해서 마지막에 가기 위해서는 지 가족을 죽이고 또 화랑관창이 혼자 나가잖아요 마지막으로. 그 자기가 마지막 죽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것들 이용과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자면 여기 이 지가 아들 지 새끼를 죽여갖고 임금한테 비웠던 여가와 같은 신보가 아니었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반중용, 중용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 중용에 관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지 못한 사람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필요할 땐 처자도 자식도 모두가 다 포기할 수가 있는 사람이다. 그럴 때 심지어는 민족도 국가도 역사도 양심도 다 없어요. 좀 심하게 말하자면 나쁜 사탄의 눈으로 보기에는 여호와도 버리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은 이거 내집도 봅니다. 이 관중 이 다시 말하면 이 제환공의 신임을 받았던 충신인 계상입니다. 계상이 중병 이후 중은 병을 알아봤고 병들은 다음부터는 제환공이 문타 이제 곧 관중이 죽게 됐습니다. 환공이 관중한테 물어봅니다. 문타 관중에게 물어보기를 이 사후에 군신지 중에서 수가 가주상국 있고 그대가 죽은 다음에 여러 신하들 가운데서 누가 가이 주상국 나라의 재상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주는 뭐냐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가이 주상국 나라의 재상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굴까라고 물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중이 대답합니다. 관중에서 대답하기를 지신은 막여분 신하 알기는 임금님이 제일 잘하시겠죠. 임금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지신은 막여분 임금만 한 분이 없다. 임금 제일 잘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환공이 다시 물었단 말이에요. 환공이 설하되 여가는 저인이 증만이 여가라고 한 이 사람은 여가는 다시 말하면 자식을 죽여갖고 나한테 고기를 줬던 여가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증만이 어떤 양을 모습이한테 이 사람 모양은 이 사람 어쩐 것이 어떤 모습이냐만 이 사람이면 어쩌냐 말입니다. 그 사람이면 여가면 어쩌겠어? 여가 같은 사람이 어쩌겠어? 물었다. 그러니까 관중이 대답하는 말이 타는 살사 자기적 아자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는 살사 자기적 아자 자기 자식을 아자 자기 새끼를 죽여가지고 내 영합 국군 나라 임금님한테 영합 비유를 마쳤단 말이에요. 자기 자식을 죽여갖고 임금한테 비유를 마친 사람이 불합 인정 사람의 도리에 인정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문장은 짧지만 대단히 얼마나 명문인지 아시겠죠? 즉 임금한 이분 받으라고 자식을 버리는다. 그 말 앞에 있는 대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처자도 해자도 자식도 마누라도 버릴 수 있는 놈다. 그런 뜻은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불능임용 불능해서 임용할 수 없습니다.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그 사람 옛날 어떻게 했냐면 가능으로 본 것이 아니라 거절을 뜻으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불능이란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할 수 없습니다. 그 말 해서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불합 인정에 맞지 않는 짓거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임용해서는 안 됩니다. 불능이라는 말은 가능성 개념으로가 아니라 도덕적 평가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환공이 청관중설 관중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고 나서 상황도 생각 깊은 사람이지 들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관중선 다음에 불능 친근 여가를 다시는 불능 가까이 친근 가까이 오게 자꾸 만나고 친근하고 따뜻거리고 하려고를 이게 불능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할 수 없단 말이면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말 듣고 나서는 지 자식 죽인 놈을 내가 너무 가까이 쓰겠냐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고 나니까 여가를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기계 이상하게 되어서 아주 대상하게 생각했던 것도 달리 방에 바꿔져 버려 가지고 기계 편문 그 말을 곧바로 이상하게 듣고 나고 그 가까이 어쩌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곧바로 이상하게 생각해서 물었다 그 말이에요. 여가는 위요 양아 품상 인육적 차미 여가라고 한 사람은 나를 위하여 위요 양아 나한테 양아한테 품상 인육적 참이 사람 고기의 참이 깊은 맛이요. 사람 고기의 깊은 맛을 품상 한번 맛보라고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설교 자기적 자 자기 자식을 자를 죽인 사람이다. 저는 설명 이것은 바로 뭘 설명하고 있냐? 타는 애아 초과료 애타적 자 그것은 뭘 난 설명하냐? 그 여가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기를 초과요 요보다 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냐면 타적 자 자기가 자기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 사랑하는 것을 자기 자식 사랑보다 더 초과해서 훨씬 넘어서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뭐냐? 그 사람은 나보다는 자기 자식보다는 나를 훨씬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저양적인 이런 사람, 이런 모양의 이런 사람을 한 유증마 불회의적 이런 사람을 내가 어찌게 해서 유증마 어찌하여서 어떻게 가히 이 회의적 의심해야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세상에 자식을 주고 나한테 바뀔 정도 나를 생각한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가히 회의적 의심을 가지고 저는 나를 생각하기도 한 의심을 가지고 볼 수가 있을 것이냐고. 직역하자면 그런 사람은 어찌 가히 의심을 가지고 믿지 않고 가히 믿지 않을 수가 있을 것인고 라고 반문했다. 그때 관중이 한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중이 대답을 하기를 대우 자기적 아자 자기의 자식에 대해서는 인문은 몰유 불배 가해오적 사람들로서는 어떤 사람도 인문은 다 몰유 누구도 불배 가해오적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사랑 불가요 불배가 그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이 사람한테는 인문은 몰유 없습니다. 사람이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들한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 또 다 들어있지. 그런데 죽였는데 그 말이. 그런데 여가는 능파 자기 최심해적 소화자를 설교해요. 그런데 여가라고 하는 사람은 능히 자기 최애심적 소화자를 자기가 마음속에서 자기 마음속에서 최애심적 마음속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어린 자식을 살려 능히